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죠.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조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사 내용 살펴보고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조사는 일단 종료된 건가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는 오늘 오후 5시쯤 마무리됐고 조서 열람까지 해서 저녁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니 8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아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 녹화는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인 만큼 특검팀은 16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혹들을 한꺼번에 짚으려면 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오전에는 2시간 동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캐물었고요. 윤 전 대통령이 당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통화한 녹취록도 제시가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모르는 내용이고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인사청탁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실을 몰랐고 김건희 씨와 인사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내용과 통일교, 양평고속도로와 관저 의혹 등은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쿠팡 사태 속보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써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MBC가 쿠팡 미국 본사의 최근 5년치 로비 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로비액이 $10,000, 우리 돈으로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로비스트 인원과 금액은 물론 로비 대상도 미국 정가의 실세까지 전방위로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미국에서 로비에 몰두한 이유가 뭘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로비 공개 페이지입니다. 쿠팡의 로비 보고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모두 56개가 나옵니다. 전체를 확인해 봤더니 로비스트 인원과 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로비스트는 4명에서 출발해 올해 32명, 즉 8배로 늘었고 로비 금액은 4년 전 101만 달러에서 작년엔 거의 4배인 387만 달러, 우리 돈 약 57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251만 달러, 37억 원을 썼습니다. 5년간 로비 총액은 1,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약 154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비 대상도 점점 늘어나 초기엔 상무부와 USTR, 국무부, 연방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하더니 이후 백악관 NSC는 물론 재무부와 농무부로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습니다. 특히 올 3분기 쿠팡 INC의 자체 보고서에선 한국 시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점을 로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 정부가 무역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인데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을 한국에 압박하는 것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목은 더욱 주목됩니다. 한 외부 업체에 로비를 맡긴 올해 보고서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수석 보좌관을 상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사의 최측근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접촉해온 겁니다. 또 다른 실세인 알렉스 웡 전 NSC 수석 부보좌관은 쿠팡 로비스트로 직접 나섰습니다. 웡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쿠팡 INC 로비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국회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듯 쿠팡은 미국에서도 로비의 양과 범위를 크게 키웠습니다.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We have essentially built out an Amazon-like fulfillment network. 이런 쿠팡은 최근 워싱턴 DC에 대관 사무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3,300만 명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미국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로비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중년 남성들은 물론 요즘은 젊은 남성들까지 걱정하는 게 바로 탈모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이죠.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탈모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의 한 병원. 8개월째 탈모약을 먹고 있다는 이 환자는 올해 20살입니다. 수능 이후로 정수리부터 점점 탈모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머리인 사람이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 선례가 있어서 그런 부당한 차별이 있을까 봐. 실제로 이 병원 환자 3명 중 1명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20, 30대 분들은 정말 생존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외부 활동에 너무 지장이 생기고 그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 우울증도 생기고. 지난 16일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원형 탈모증 같은 질환성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를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까지 넓혀주자는 건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아무래도 유전적인 탈모가 훨씬 많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전부 다 급여 적용하면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질환성 탈모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는 24만 명, 잠재적인 탈모 환자는 최대 1,000만 명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탈모의 급여가 확대 적용될 경우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탈모보다도 훨씬 더 급여화를 빨리 해야 될 비급여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한의사협회도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추가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가하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매한 건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 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은 2018년 무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끝났거나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늘어나지만 오간 금품이 3천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시계 가격에 따라 수사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시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전 의원 조사는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 출범 8일, 압수수색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3명 규모로 시작한 수사팀은 회계분석 요원 2명을 보강하고 3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금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해 수사의 관건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자금 추적을 토대로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중심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가해자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번화가, 검은색 옷차림에 팔다리 보호장구를 착용한 남성이 태연하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던지기 시작합니다. 연막탄입니다. 천천히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에 쥔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제 오후 타이베이 중앙 지하철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지하철역부터 시작해 근처 백화점 안까지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연말거리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他用重物敲了我的肩膀，然后我就赶快，他就整个人往那个成品里面冲进去，对，然后里面的人就开始尖叫。 3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다쳤고 범인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백화점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는 27살 장원이란 이름의 전직 군인으로 최근 예비군 훈련 불응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만 경찰은 온라인에서 연막탄 등을 사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범인이 숨져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가족들과도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기차역과 공항, 상업지구 등 전국 주요 장소에 대한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